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전 세계 아이들이 이분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빨간 옷을 입은 인자한 미소의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런데 산타의 건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 알고 계신가요? 전문 산타들을 훈련 육성하는 산타 학교에 따르면은 산타들의 평균 몸무게는 247파운드, 약 112kg이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 수치는 분명 비만에 해당되겠죠. 또 스웨덴 쾌탄버그 의대 로젠그렌 교수는 산타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해야 한다며 산타의 복부 비만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만이 산타클로스에게 여러 질병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산타를 닮지 않으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긴 겨울밤 우리를 비만의 늪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식입니다. 밤은 길고 연말 연초 다양한 모임과 다양한 먹을거리에 줄어드는 활동량까지 살찌기 쉬운 계절 겨울. 고기 먹는 게 그게 즐겁더라고요. 먹을 때는 제가 좀 폭식을 많이 해요. 머리에서는 이게 살 빼야 된다 하고 입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큰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조절이 안 돼요. 비만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 위험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열이 나고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뭐 뚱뚱해지니까 그렇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뇌경색이 온지는 모르고 부정맥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심방세동으로 막 응급실 간 적도 있고 뭐 맥박이 막 말도 안 되게 뛰고 띠단띠단하고. 만병의 근원인 비만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질병 위험도 중에서는 저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높은 위험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중년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줄어드는 근육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지방. 근감소 비만은 비만보다도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질병 위험도들이 더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삶의 질들 자체도 더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근육을 지키고 지방을 줄일 방법을 알아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몸의 이상도 하나둘 늘어납니다. 조항일 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 질병의 시작은 비만이었습니다. 술도 좀 많이 마셨고 운동도 안 하고 뭐 하면서 살이 많이 찌게 돼서 뭐 수면 무호흡도 오고 근육통도 오고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아서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 체중이 100kg에 육박했었는데요. 결국 비만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로 지금은 체성 분들이 잘 조정이 되고 바뀌어 나가시는 추세이고 체중도 잘 관리가 되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만 명의 오윤환 교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체중이 이제 90kg가 좀 넘으신 상태로 그다음에 골격근량은 이제 34kg 정도가 되셨었어요. 11개월 전 체중 91kg에 체지방률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조항일 씨는 주기적으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는 동안 심전도, 맥박, 혈압 등을 분석해 심장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데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통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 잠재되어 있는 심장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일 높이 빠르게 올라갔을 때 숨찬 느낌이 약간 느낀다, 심해진다, 매우 심하다, 참견 어느 정도 셨어요? 심해진다, 매우 심하다. 사이 정도? 사이? 2.5 정도. 네. 가슴 통증은 요거 하시면서는 없었어요. 없으셨고.
6년 전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막 이렇게 느껴요. 본인도 뛰다가 막 안 뛰다가 그리고 막 빈맥으로 빠르게 막 뛰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뛰고 막 그런 증상이 나오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막 이제 부정맥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심방세동으로 막 응급실 간 적도 있고 정형외과에서도 살을 좀 빼라 이런 말을 이제 조언을 들었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심장은 전기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데 분당 60번에서 100번을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데 이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는 질환으로 혈전이 생기고 뇌혈관을 막을 수 있어 뇌졸중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심방세동을 1.5배 증가시키며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 때마다 심방세동 위험도 늘었습니다. 비만이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란 겁니다. 사람의 심장을 하나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결국은 이제 차체 프레임이 있을 때 프레임에다가 뭔가를 덕지덕지 더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프레임이 무거워지는데 엔진은 똑같거나 경우에 따라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쇠약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면은 결국 마력이 딸리겠죠. 그러면 점점 그 엔진은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는 엔진은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명을 다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과부하가 걸리면 뭔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비만 치료가 시급했던 상황, 오윤환 교수는 비만의 유형을 파악해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워낙에 사실은 이제 운동도 좀 좋아하시던 분이시고 생활 습관 요소 같은 것들이 크게 나쁘셨던 분은 아니시지만 사실 한 가지 이제 탄수화물, 빵류를 좀 좋아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네, 술이랑, 네, 그렇죠. 스트레스 받거나 하실 때 이제 빵류 같은 것들 좀 좋아하셨던 측면들이 탐식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폭식들이 좀 있는 경향성들이 식이 폭식 경향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럴 때 의지력과 생활 습관 요소들 관리하시는 방법들의 추가적인 이제 보조바퀴 같은 역할들로 저희가 식이 조절 약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항일 씨의 체중은 79kg. 대사 상태도 호전됐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고 뭐 그렇게 과음에다가 뭐 운동 안 하고 뭐 했던 게 후회되긴 하죠. 그리고 막 건강염려증도 나중에는 막 이제 살찌고 나니까 생기고 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는 거의 건강에 대한 생각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 없다. 비만의 유형을 파악하는 이유는 유형에 따라 치료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4가지 아형분들로 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보통 이제 헝그리 브레인이라고 하는 표현형입니다. 배고픈 뇌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포만감들을 금방 잘 음식을 먹고 나서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배고픈 뇌 유형은 뇌가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로 식후 금세 주전부리를 찾거나 또 뭔가를 먹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배고픈 장 패턴입니다. 이분들은요.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거나 내려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장이 비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인데요. 식사 후 위 배출이 너무 빨라 금세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데 식욕 억제 주사 치료가 잘 듣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패턴들이 이제 현대인들 혹은 이제 직장인들 분들한테도 많고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중요한 패턴인데요. 저희가 감정적 시기 또는 이제 보상성 시기라고 보통 부르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치료가 어려운 패턴들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적 시기 유형은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경우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을 탐닉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저희가 이제 슬로우 번,
잘 움직이지 않는 패턴들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기초적인 대사량들이나 활동량들이 너무 적어서 소비하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슬로우번, 즉 느린 대사는 말 그대로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활동량과 신진 대사량보다 많아 비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 된 비만. 비만은 증가 추세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비만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도 숲이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죠. 올해 66살 윤순자 씨도 그들 중 하나인데요. 유난히 불룩한 배가 눈에 띕니다. 복부가 제일 많이 불었어요, 제가. 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가 원래 다리하고 팔하고 가늘어요. 근데 복부만 그리 살이 찌더라고요. 중년의 뱃살을 인격이자 중후함의 상징으로 여긴 적도 있었지만은 이젠 뱃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뱃살은 몸매뿐 아니라 건강 측면으로도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안 돼. 여기 못다. 여기는 안 돼. 너무 안 돼. 아유. 확실히 뱃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죠? 아유, 그냥 빼야 돼요, 지금. 뱃살 빼야 돼요. 안 돼. 영어 써도 안 되네. 매일 2시간씩 추운 날씨에 비지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데 뱃살은 요지부동입니다. 과연 뱃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빨리 와요. 윤순자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녀의 단골 고깃집.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들과 함께하는 식사라는데요. 삼겹살은 윤순자 씨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주 2회 삼겹살을 먹는다고요. 그래서인지 윤순자 씨의 손과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서자단 고기 미기고 싶었어. 너무 말라가지고. 나도 45kg, 55kg에서 이렇게 살이 찐 겁니다. 아유, 지금 날씬해, 언니. 왕년에 날씬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어. 먹어. 서자단 요새 너무. 여성들이 모였으니 대화 소재는 단연 다이어트입니다. 쌈은 그렇게 먹어야지. 나는 너무 마르는 게 살찌는 게 소원했었어. 결혼 전 마른 편에 속했던 윤순자 씨. 20년 전에는 한 50kg에서 55kg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69kg.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체중이 늘어나더니 어느새 70kg에 육박했습니다. 일단 먹을 땐 고민 없이 먹어야죠. 아유, 반가워요. 네, 건강한 게 최고예요, 언니. 윤순자 씨가 고기를 먹을 때 꼭 챙겨 먹는 것 바로 탄산 음료입니다. 콜라, 한타, 사이다. 고기 먹을 때. 미기게 하니까. 탄산 음료가 느끼함을 잡아주니 음식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런 순자 씨의 식욕은 주변에서도 알아준다고요. 맛있는 것만 다 먹자니 그러면 거기서 살이 쪄. 맞아. 우리는 또 먹는 것만 먹지 안 먹는 것도 안 먹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걸 많이 안 먹잖아. 폭식을 안 해야 돼. 나는 우리 시아버지가 먹는 거에서 합격하는 사람이야. 너 단체로 너 50명씩 모인 데서 그 상추 2개만 쌌다가 넌 아주 진짜 알았습니다. 나뭐 많이 먹어봤어. 식욕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살이 찐다는 겁니다. 좀 날씬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안 빠져.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음식에서 찌는 거야. 근데 얘는 그걸 조정을 안 하고 막 푹식을 해버린 거야. 안 먹을 때는 안 먹어도 막 입에 맞는 게 있어 막 마냥 드시는 거야. 그게 상추 2개, 3개 싼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 하나 먹을 때 얘 2개, 3개 쌌으면 혼자 다 먹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한번 입이 터지면 식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윤순자 씨. 고기 먹는 게 그리 즐겁더라고요. 몸에는 안 좋아도 고기 먹을 때는 좋았어요.
먹을 때는 제가 좀 폭식을 많이 해요. 복스럽게. 머리에서는 이게 살 빼야 된다 하고 입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큰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조절이 안 되니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탄수화물 배는 따로 있나 봅니다. 후식 냉면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야, 오늘만 잘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이날 한 끼에만 삼겹살 3인분, 비빔냉면 한 그릇 반, 탄산음료 4컵을 먹었습니다. 부른 배를 잡고 집으로 가는 길. 재래시장엔 사람도 볼거리도 많지만은 윤순자 씨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은 먹을거리. 아유, 맛있어. 아유, 아삭하네요. 넉넉한 시장 인심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주전벌이 간식 출출할 때도 먹고 또 심심하고 뭐 텔레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먹고. 냄새에 이끌려 향한 곳은 요거 3개, 요거 3개. 추억의 간식거리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찐빵 엄청 좋아해요. 옛날에 찐빵 어렸을 때 먹어본 그 찐빵 맛이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와서 찐빵 잘 사가요. 결국 장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늘 배불리 먹고 나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식욕은 그대로인데 나이 탓일까요? 먹은 것이 온통 살, 특히 뱃살로 가는 느낌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데요. 윤순자 씨는 약 65kg, 체질량 지수는 1단계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내장 지방량을 반영하는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에 해당됩니다. 특히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온 거미형 체형은 전체적으로 근육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뇌경색약인데 요게 고지혈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 고혈압약. 하루에 아침마다 하나씩 이걸 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몸의 이상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요 뒷목이 항상 아프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열이 나고 머리가 또 깨질같이 아프고 막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게 탁 쓰러져가지고 하루를 완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치료하고 병원에 보름을 입원하고 퇴원했어요. 윤순자 씨는 이미 2번의 뇌경색 발병과 여러 개의 질병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살이 찌면서 찾아온 것들입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왜 살이 찌는 걸까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이어트 하면서도 근육 빠질까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먼저 윤순자 씨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 상황. 여러 검사들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연 결과는 어떨까? 선생님,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요건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보는 검사 소견인데, 요게 저희가 보통은 5.7 미만을 저희가 정상으로 보는데 7.4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수준의 혈당 수치가 확인되면서 혈관의 위험 요소가 또 하나 증가한 윤순자 씨. 복부를 가득 채운 내장 지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복부 지방 같은 것들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단은 비만으로서 저희가 규정을 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염증 소견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뇨 같은 것들을 악화시킨다거나 혈관 건강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로서 사실 작동을 하는 거라서 혈관 건강의 위험 요소들이 사실은 다 비만으로부터도 작동을 하는 것, 위험 요소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복부 비만과 함께 부족한 근육량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추가적으로 근육량도 지금은 충분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체중 감량을 하실 때 근육량도 추가적으로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이제 근감소성 비만 상태로 단계적으로 접어드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위험들도 관리를 해가면서 체중 감량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나이 들며 찾아온 근감소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굉장히 심각하네,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복부 비만이 심하잖아요. 체중 감량을 해도 근육 감소 쪽 오면 안 되니까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제가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